회복되는 가운데 포항시가 탑승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유기견 수술 논란이 있었던 수의사를 공수위와 도축검사관으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대중국 수산물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장기간 운영을 못한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KTX 운행에도 항공을 이용하는 고정 고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김포로 올라가는 티켓을 일찌감치 구입한 이용객들이 의자에 앉아 비행 시간을 기다립니다. 김포발 비행기에서 내린 이용객들이 줄지어 출구로 나오며 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KTX 보다가 요금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인해 장기간 운영을 못한 포항공항 이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하루 두 번 김포 노선을 오가는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재개항 초기인 지난 5월 38.7%에서 6월 44.9%, 7월 44.1%로 점점 회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1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포항공항과 여건이 비슷한 사천공항의 탑승률보다 4.6%포인트가 높고 지난 2014년 7월 문을 닫기 전 탑승률인 45%에 육박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예측은 한 40%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진짜 한 3달을 운영을 해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항공 고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이용객들의 운항 시간 변경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포항에서 김포로 가는 오전 항공편은 10시 5분, 서울 대형 병원이나 개인 업무 일정을 잡으려면 김포에 도착해 빠른 수속을 밟는다 해도 점심시간 이후로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에서 포항으로 오는 오후 5시 항공편은 KTX 서울발 열차와 시간이 비슷해 오히려 KTX가 없는 오후 6시 때 운영이 이용객 흡수에 더 나아 보입니다. 포항시는 고정 수요 외에 시티투어와 내연산 등반 관광 상품 등 서울 여행사들과 협력해 탑승률을 더 높일 방안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산물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0만 달러가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5억 9,100만 달러로 2,300만 달러 늘어나 무역 수지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4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은 어류와 해조류, 조개류 등이 늘어났고 수입은 어류와 연체동물, 갑각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농업 관련 10대 긴급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0대 요구사항은 내년도 정부 농림 예산의 3% 이상 증액과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 정책 강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외, 쌀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 시행, 직불금 지원 규모 확대, 무분별한 농업시장 개방 정책 폐기 등입니다. 지난달 울릉도 수의사가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며 수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으로 동물윤리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이 수의사를 공수위와 도축검사관으로 여전히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변한 집도 없이 야산을 떠돌던 야윈 유기견들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시끄럽게 짖지 못하도록 성대 제거 수술을 했고 엉덩이와 다리털이 깎인 채 슬개골 탈구 교정술과 항문낭 제거 등 외과 수술도 받았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수술 연습을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동물병원장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픈 개를 방치할 수 없어 수술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나 수술 실적 등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은 A씨의 공수위 자격을 유지한 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6년 소브루셀라병 4차 체혈 검사를 맡겼습니다. 사실 좀 환경 열악하고 하니까 좀 오실 분들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여기 만약에 수의사가 다른 분이 또 계신다 하면은 금방 조처를 하든지 가능한데.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도 울릉도 유일의 도축장에서 가축 질병 등을 검사하는 도축 검사관직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죄인이라고 판정이 안 내리다 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게. 수의학과 출신이 많은 축산 분야 공무원들이 수의학과 출신의 수의사를 감싼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기 당선자에 대한 인준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과 관련해 오중기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경북선관위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중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부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당 간부의 고발로 경북 선관위로부터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갈수록 갈등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식화한 사드 배치 제3후보지에 대해 성주 주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엇갈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 달 남짓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제3후보지 검토 발언한 직후 오늘 열린 주민들 간의 토론회. 마이크를 잡은 주민들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 반대를 고수하며 갈라진 민심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초전이든 깝지산이든 영속산이든 그 어디든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곳에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지하고 단결하기를 원합니다. 곧 다가올 농번기, 생활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3의 터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제3안으로 타 지역으로 배치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방장관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답을 주고 갔는데 투쟁위에서는 왜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투쟁위와 군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거나 정치권과 국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등 투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드를 대처를 하면서 성주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화 규제를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효과적인 투쟁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모아서 또 논의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드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출된 만큼 앞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충북 청주에 있는 리튬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사를 방문해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GM사와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해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중으로 에코프로사와 입주 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과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연구원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연구수당 등 2천여만 원을 지급 대상이 아닌 원장에게 더 지급하고 불필요한 식비 등의 경비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대표이사의 관사를 2억 7천여만 원에 사들인 뒤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고 운영비 지출 규정에 없는 난방비 등으로 220여만 원을 지급하고 수당 규정에 없는 출급 준비분 200만 원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두 기관의 관계자들을 징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쌀의 날을 맞아 포항시와 우리음식연구회는 오늘 포항시청 식당에서 우리 쌀빵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속적인 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에 따라 쌀 소비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쌀 재고량은 190만 톤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250% 증가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에서는 오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함께 공정거래 이동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10월과 12월 셋째 주 목요일에도 지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한동대학교 칩스 팀이 최근 대전에서 열린 제5회 로봇 융합 페스티벌 경진대회 휴로 컴피티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동대가 우승한 휴로 컴피티션 종목은 로봇이 카메라 센서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로봇 융합 페스티벌은 전 세계 10개국에서 2,200여 팀이 참가했으며 3만여 명이 관람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로봇 행사입니다. 오늘 경주를 제외하고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했는데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뜨거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그늘진 탈전이 치열할 정도였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울진이 29도, 영덕 31도, 포항 30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떨어져야 맞는데요. 아직까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부터는 전국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33도보다도 낮아서요. 전국에 발효된 폭염특보는 해제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은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5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영덕 31도, 포항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 25도,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기에 참 좋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한동안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수관로 설치율이 낮아 악취 발생과 청정섬의 환경이 오염되던 울릉도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대폭 보강됩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남양에 하수처리장을 만든 데 이어 올해부터는 서면 태하와 북면 천부에 74억 원과 108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과 관로 6.4km를 2019년까지 설치하고 현포와 도동, 저동, 사동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되고 재래식 하수처리 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6월달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로 전환됐고 여신은 증가폭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증가폭이 늘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소폭이 확대돼 전체적으로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여신의 경우 기업 대출의 감소폭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포항 최진철 감독이 그동안 사용했던 3백 대신 4백 전술을 도입한 뒤 포항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포항은 어제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지만 선수들이 최 감독의 새로운 전술을 잘 소화하고 새 용병들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또 골키퍼 김진영은 지난 전북전에 이어 어제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선방쇼를 펼치며 신화용과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도는 수학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고라니와 까치 등 수렵 기피동물 포획 포상금을 올해부터는 도비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목채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권역별 순화 수렵장을 당초 김천, 구미, 상주 등 6개 시군에서 영주와 영양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도내 야생동물 서식 밀도는 100헥타르당 지난 2012년 1마리에서 지난해 4.1마리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구인 구직 포털 서비스인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앞으로 알바천국을 통해 자신이 일할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알바천국과 함께 사회보험 미가입 고용주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며 이달 말까지 잦은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시설, 폐기물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법정시설 운영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경북의 가입 대상 사업장은 800여 곳으로 이달 말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